렌터카 견인차 차주에게 최근에 전화를 걸어서 그날 이후 누구한테 말한 적 있냐, 동생을 봤냐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?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하면 그야말로 뭐 신뢰받는 언론이었던 만큼 팩트에 충실하시고 취재라든가 탐사에 상당히 특화되신 분이셨죠. 근데 그분께서 저렇게 동승자를 받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보도를 보고서는 상당히 이분이 좀 많이 다급해하시다, 조급해하시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였었겠죠.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석희 사장을 예로 드는 건 아니고 흔히 경찰분들이 하시는 말이 범죄자는 항상 다시 한번 현장에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현장 범행 후 현장을 보다 보면 범인이 다시 한번 놓고 간 물건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러 오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데 손석희 사장이 정말 본인 말대로 동승자 그런 문제도 아니었었고 오히려 접촉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이 공갈 협박했었던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쨌든 잘 몰랐었지만 실수 접촉사고를 내긴 했었지만 150만 원 준 걸로 마무리가 됐었다라면 더 이상 확인할 건 없었겠죠. 예. 근데 오히려 접촉사고에 대한 정황이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 확인해봤다라는 것은 좀 관련자들로 하여금 조금 계속 석연치 않은 의문들을 계속 양산할 뿐이죠. 예, 이 동승자와 관련돼서도 의문점이 많습니다. 김 기자와 손 사장이 이 동승자와 관련된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이고 있는데요. 일단 두 사람의 대화부터 들어보시죠. 부신당은 어머니를 일요일 밤에 모셔다 줬는데 누구 집인지 몰라요? 왜 몰라? 녹취록상의 두 사람의 대화는 그날 사고 당시 손 사장의 옆에 90세 노모가 앉아 있었는데 왜 모르냐라고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. 그러자 손석희 사장은 어머니 90세 넘은 노모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손석희 사장 측의 해명은 저때 대화와 조금은 다릅니다. 접촉사고 때 동승자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. 박수영 기자,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동승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동승자가 있었다면 과연 누구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요. 특히 프리랜서 김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동승자 문제 때문에 지금 일이 커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접촉사고 당시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바로 동승자가 젊은 여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김모 기자의 주장이거든요. 그래서 이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이 손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손 대표는 90세 노모가 옆에 타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 해명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. 아무리 물어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김 씨의 주장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거기 녹취록에서도 보면 이 김모 기자가 손 대표에게 90세 노모를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집이 어딘지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지는 그 대목을 지금 그 김모 기자가 지금 녹취를 해서 들려주는 것을 알 수 있죠.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.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대표는 노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동승자 자체가 없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거거든요. 네,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석희 사장 측에 추가적인 해명이나 박용진 의원이 말했던 것 같은 설명이 나오면 저희들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.